싸늘한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늦가을 밤, 서울의 한 귀퉁이, 가리봉동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다.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마치 서로에게 기대어 겨우 버티는 듯 빽빽하게 들어선 좁디 좁은 골목길. 그나마 몇 개 되지 않는 가로등마저 제 빛을 잃어 아미 20대 후반 아프리카 여성의 고단한 귀갓길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오늘도 그녀는 새벽동이 트기 직전까지 이어진 빌딩 청소 일을 마치고 허름한 쪽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육체적 피로감만이 아니었다. 허기와 싸늘한 밤 공기,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녀를 따라붙는 깊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짙은 갈색 피부와 풍성한 곱슬머리,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는 때로 불필요한 시선을 끌기도 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익숙한 담벼락을 끼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육중한 그림자가 예고 없이 불쑥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아미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턱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검은색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박철민 경위라는 이름이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차갑게 번뜩였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매의 눈, 굳게 담은 일자 입술에서부터 냉정함과 권위적인 성품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듯했다. 유난히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그의 피부는 어둠 속에선 아미나의 짙은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박경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아미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아미나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오물을 내려다보는 듯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긴장한 탓에 평소보다 더 서툴게 뭉개지는 한국어 발음이 그의 비위를 더욱 거슬렀는지 박경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신분증, 명령이었다. 반박이나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아미나는 떨리는 손을 더듬어 낡은 가방 속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 공손히 내밀었다. 박경희는 등록증과 아미나의 얼굴을 마치 틀린 그림 찾기라도 하듯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다. 이름이 아미나라고? 아프리카 어디서 굴러들어왔나 보지? 이런 후미진 데는 왜 기어들어와서 사고나 치고?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가시돋친 말들이 비수처럼 아미나의 가슴에 박혔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식의 모욕과 편견은 한국에 온 이후로 겪어온 일상 중 하나였다. 이방인, 특히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 여성에게 한국 사회의 벽은 때로 칼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다가왔다. 어설픈 저항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박경희는 한참 동안이나 아미나를 위아래로 뜯어보며 시간을 끌었다. 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그는 신경질적으로 등록증을 아미나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앞으로는 밤늦게 이런 데서 어슬렁거리지 마. 괜히 눈에 띄어서 좋을 거 없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경희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육중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미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한기가 엄습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려쳤다. 이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더 거대한 불행의 시작, 그저 작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의 아미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자신의 쪽방으로 향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작은 공간. 그곳만이 이 거대한 서울 하늘 아래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피난처였다. 그날 밤 아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경희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적인 말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고향을 떠나올 때 품었던 작은 희망들은 이미 오래전에 빛이 발했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 왜 나여야만 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아미나가 야간 청소를 하는 상가 건물 주변에서 소에게 현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다름 아닌 박철민 경이었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사건 발생 추정 시간과 다소 동떨어진 시각에 퇴근하던 아미나가 우연히 화면 한 구석에 찍힌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박경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외국인구 잠재적 범죄자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미나 씨, 잠깐 우리 서로 좀 갑시다.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던 아미나 앞에 박경희가 유령처럼 나타나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밤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미 아미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한 그의 태도에 아미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낡은 책상과 의자, 벽에 걸린 빛바랜 태극기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 박경희는 책상 너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아미나를 쏘아보았다. 내가 훔쳤지? 지난번 그 상가 사무실에서 현금 없어진 거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정상 참작해서 선처해 줄 수도 있어. 어차피 너 같은 외국인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미나는 억울함과 분노로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훔치지 않았는데 왜 그 시간에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냐고? 이년아, CCTV에 네 얼굴이 떡하니 찍혔어.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 박경희는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육중한 몸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미나는 움찔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내까지 거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얌전히 자백하면 곱게 보내주지만 끝까지 버티면 네 인생 여기서 끝장나는 수가 있어. 밤늦도록 이어진 강압적인 신문은 아미나의 정신과 육체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초주검이 된 아미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주민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깊게 팬 다크서클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센터의 상담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인권 변호사 한 명을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30대 후반 남성이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에 다소 차가워 보이는 첫인상이었지만 아미나의 기구한 사연을 듣는 그의 눈빛만큼은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을 맡아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였다. 박철민 경이라고 하셨지요? 일단 관련 자료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미나 씨, 혼자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 기록 및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했다. 며칠 후 자료를 받아 꼼꼼히 살피던 그의 미간이 점점 심각하게 좁아졌다. 박경희의 수사 기록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었다. 아미나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했고 오직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사건 발생 시간과는 동떨어진 시각에 현장 주변을 지나갔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그녀를 용의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박경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특정 부분만 잘라내어 아미나에게 불리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편집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증거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 아미나 씨,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에 아미나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최수연 변호사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경희는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아미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미나의 과거 한국 체류 자격 문제를 다시 들쑤시며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아미나가 간신히 일하고 있던 청소용역업체 사장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하도록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가뜩이나 열악했던 쪽방 주인마저 박경위의 잦은 방문과 회유, 협박에 못 이겨 아미나에게 당장 방을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거처를 모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아미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유일한 친구인 자밀라, 20대 초반 아미나와 같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만이 남아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자밀라는 아미나와 함께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로의 고된 타향살이를 위로하고 의지해온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와 같은 존재였다. 아미나,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최 변호사님이 꼭 도와주실 거잖아. 우린 혼자가 아니야. 자밀라는 아미나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눈빛에도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역력히 서려 있었다. 박경위의 비열한 마수는 순진한 자밀라에게까지 예외 없이 뻗쳤다. 그는 어느 날 자밀라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들여 아미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집요하게 종용했다. 내 친구 아미나가 그날 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혹은 돈이 필요하다고 털어놓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앞으로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면 내 신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당장 추방시켜 버릴 수도 있어. 박경위의 교활한 회유와 섬뜩한 협박에 자밀라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지만 끝까지 아미나를 배신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작지만 강직한 용기가 아미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최수연 변호사는 박경위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자와 접촉하고 과거 박경위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들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박경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부당하게 실적을 올린 전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박경위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제 사건들을 손쉽게 외국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해결함으로써 유능한 경찰로 포장해왔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이러한 악행 뒤에는 경찰 조직 내부의 묵인이나 더 나아가 특정 세력과의 검은 유착관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짙은 의혹마저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박경위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착잡한 표정으로 아미나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절망에 빠져있던 아미나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투지를 자극하기도 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수록 아미나의 내면에서는 오히려 강인한 생존 본능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경위의 일방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밀라의 변함없는 지지와 최수연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에 용기를 얻은 아미나는 이제 스스로 박경위의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부당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아미나는 과거 박경위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던 다른 외국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상처를 안고 한국을 떠났거나 혹은 박경위의 보복이 두려워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절박한 눈빛에 몇몇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경희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던 사실을 증언했고, 어떤 이는 박경희가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박경희의 죄상을 입증하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 아미나는 낮에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러 다녔다. 박경희의 눈을 피해 그가 자주 출몰하는 유흥가 주변을 탐문하거나 그의 퇴근길 동선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의 부정한 접촉이나 약점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러다 여러 차례 박경희의 수하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미행을 당하거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아찔한 순간들도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최수연 변호사와 자밀라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고 도왔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과 보호를 아끼지 않았고, 자밀라는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로 아미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미나는 박경희가 평소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듯한 한 유흥업소 마담과 은밀히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술에 적당히 취한 박경희가 마담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번에 내가 맡은 그 아프리카 여자애 건 말이야. 슬슬 마무리 지어야지. 위에서도 계속 쪼아대는데 실적도 좀 보여줘야 하고 말이야. 뭐 별다른 증거 없어도 괜찮아. 대충 엮어서 윗선에 보고하면 돼. 걔네들 같은 외국인들은 어차피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잖아. 박경희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오만함과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의 작은 휴대폰 녹음 버튼을 힘껏 눌렀다. 그의 추악한 목소리, 그의 파렴치한 악행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아미나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게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다면 저 악마 같은 박경희의 두꺼운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희망의 빗줄기가 그녀의 어두웠던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녹음 파일을 건네받은 최수연 변호사의 얼굴에도 전에 없던 긴장감과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미나 씨. 박경희의 불법적인 수사 지시와 증거인멸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입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청 감찰과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경희에 대한 공식적인 감찰 및 조사를 청구했다. 동시에 그는 아미나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박경희를 직권남용, 증거조작, 불법 체포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할 준비도 빈틈없이 진행했다. 또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박경희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존재였다.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는 아미나와 최 변호사가 자신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곧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박경희는 극도의 초조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아미나를 직접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깨끗하게 인멸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미나의 낡은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자밀라였다. 아미나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밀라의 겁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미나, 나 좀 도와줘. 지금 박경희가 나를... 자밀라의 말은 거기서 갑자기 뚝 끊겼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자밀라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자밀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틀림없이 박경희가 자밀라를 납치한 것이었다.
아미나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며 냉정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박경희는 자밀라를 믿기로 자신을 어딘가로 유인하려는 속셈인 것이 분명했다. 아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최수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최 변호사는 즉시 경찰 내부에 은밀히 접촉해온 자신의 정보원, 박경희의 끊임없는 비리를 의심하며 기회를 엿보던 소수의 양심적인 동료 경찰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아미나에게는 절대 혼자서 박경희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자신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얼마 후 박경희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자밀라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와 함께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내 친구 목숨은 없다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지목한 장소는 서울 외곽, 재개발이 예정되어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한적한 폐공장이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폐공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음산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미나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포감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물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수연 변호사와 그의 연락을 받고 비밀리에 출동한 몇몇 사복 경찰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멀찍이서 따르고 있었다. 먼지와 녹슨 철골 구조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폐공장 내부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발밑에서 버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만치 공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미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의자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자밀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는 악당처럼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서 있는 박철민 경위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내뿜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어이구, 이제야 납셨군, 아미나. 네, 그 잘난 친구는 생각보다 아주 용감했어. 하지만 결국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 박경희는 아미나를 발견하자마자 권총을 들어 자밀라의 관자놀이에 차갑게 겨누었다. 자, 이제 약속대로 그 녹음 파일 내놔. 그럼 네 친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곱게 보내주도록 하지. 아미나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박경희는 처음부터 약속 따위는 지킬 생각도 없는 위인이었다. 만약 그가 요구하는 대로 증거를 넘겨준다면 자신과 자밀라 모두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먼저 자밀라부터 풀어주세요. 그럼 파일을 드리겠어요. 아미나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내까짓게 감히 지금 나랑 협상을 하려고 들어? 박경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친구 머리통에 시원하게 구멍을 내주겠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박경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점차 힘을 가하는 것이 아미나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수십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공장 내부를 대낮같이 환하게 비췄다. 박철민 경위, 꼼짝 마.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고 투항하라. 넌 완전히 포위됐다. 최수연 변호사와 함께 들이닥친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박경희의 비리를 내부 고발한 양심적인 동료 경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경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자밀라를 인질 삼아 더욱 거세게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데다 그의 모든 추악한 악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잠시 동안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 끝에 박경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망하게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가 아미나와 자밀라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모든 과정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어깨에 부착된 바디캠 카메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박경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자밀라는 아미나의 품에 와락 안겨 한참 동안 서럽게 흐느꼈다. 아미나 역시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리며 공포에 질린 친구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다. 길고 길었던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철민 경위 비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철민은 직권남용, 증거 조작 및 인멸 시도, 불법 체포 및 감금, 특수 협박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경찰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유사 범죄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속속들이 재조명되었고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다른 많은 외국인들도 늦게나마 사법적인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미나는 모든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잊고 하루빨리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다. 최수연 변호사와 자밀라는 그런 아미나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 최 변호사는 아미나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밀라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따뜻한 고향 음식과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가리봉동의 낡은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아미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자밀라와 함께 명동거리로 봄나들이를 나섰다. 화려한 쇼윈도와 생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온갖 국적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거리의 풍경 속에서 문득 아미나는 견딜 수 없는 깊은 이질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한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남성이 어떤 중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삿대질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남성은 어눌하고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지만 주변을 지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보듯 싸늘한 무관심으로 그를 외면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얼마 전까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아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던 최수연 변호사와 자밀라, 그리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도움과 연대의 손길을 떠올렸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미나는 자밀라의 손을 꼭 잡고 망설임 없이 길을 건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삿대질을 일삼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지금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혹시 이분께 무슨 도움이라도 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 아미나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수연 변호사의 작은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도와주고 그들의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을 건네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여전히 조금 서툴고 어눌했지만 따뜻한 진심을 담아 건네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보다 더 큰 힘과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 어딘가에는
제2, 제3의 박철민 경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미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가운 차별의 시선 또한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미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작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그녀는 오늘도 햇살 속으로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때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했던 가리봉동의 후미진 골목길에도 이제는 그녀로 인해 한 줄기 따스하고 희망찬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듯했다.